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 전략입니다. 대외 변수가 좀 아리까리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종목 장세에 대한 전망들이 높은데요. 시장 변수 점검하고요.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제일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이번 주에 미국의 하락, 특별히 기술주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네. 그 원인이 뭐고 뉴욕 증시 하락이 어디서 멈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 좀 해주세요. 판단 좀.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증시 이슈가 바로 미국의 나스닥 등 기술주들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9월 말 이후에 한 15% 정도 하락했고, 그동안 주도주였던 팡 지수 같은 경우, 팡 플러스 지수 같은 경우는 22% 정도 하락해서 약세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이 미국의 기술주 하락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주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이 주도주가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 증시 상승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도주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가 하락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라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기술주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쏠림에 대한 완화인데요.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기술주에 자금을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올해 8월까지도 기술주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느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완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지금 매도 역세가 좀 과다하다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펀더멘탈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뉴욕 연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제공하는 테크펄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IT의 전반적인 수요라든지 공급 상황 그리고 고용 같은 것들을 모두 총망라하는 펀더멘탈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25개월 연속 계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여전히 탄탄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이제 많이 오른 것과 함께 여러 부담들이 있지만 기술주가 여기서 확 무너지는 형국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예, 지금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통화 정책 관련돼서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쪽에서 영향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으로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몇 차례 올해도 최근에 이제 그런 급락을 딛고 사실 기술주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예. 국제 유가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유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간밤에 조금 반등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로서는 좋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 방향성도 좀 알려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과거의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선행 지표로서 굉장히 유용성이 있었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물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 공급 측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11월 초에 있었던 미국의 이란 대상 제재인데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가 이란에서 생산하는 원유 수입 금지에서 제외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 공급 측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해소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하락이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상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뉴욕 패드에서 예측하고 있는 경기 침체 확률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를 두려워할 가능성은 두려워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대체적으로 뭐 유가도 그렇고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국내 증시 흐름이 중요한데요. 뭐 여전히 산적한 악재들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도 있고 실적도 그렇고 뭐 수급도 그렇고 사실 켜켜이 쌓이는 악재들이 많아서 지수가 더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지수는 좀 정치 흐름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들 보는데요. 전망 어떠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10월 초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지지선으로 인정받았던 후행 PBR 1배 청산 가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밸류에이션 지표들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타이밍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의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좀 먼저 선결 과제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달 말에 있을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증시 하락을 유발했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어느 정도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 3차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근에 유가 급락 그리고 미국의 주택 시장 약세 가능성에 따라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3번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점도표 인하라든지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완화적인 그런 발언들을 해줄 경우에는 증시가 좀 완만하게 연말까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완만한 반등을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년은 그림은 그리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지금 투자자들이 뭐 내년까지 큰 그림 그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워낙 오래 고생을 많이 해서 연말까지 봤을 때 그러면 전망해 주셨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는 배당주 투자에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배당주 투자가 갖고 있는 매력은 과거에 이렇게 증시가 박스권에 갇히거나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배당주가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성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 주주 가치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배당이 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낮았기 때문에 이 대만이라든지 일본 등 해외 증시 대비해서 어느 정도 증시가 저평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배당 증가에 대한 요구 그리고 기업들의 현금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배당에 대한 여력이 늘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가능성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연말까지는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배당 주식들을 노리는 이 배당성 투자가 늘어난다는 점도 굉장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이 예상으로 한 3에서 4%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 성장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고 이 가치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글로벌리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배당주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당주 중에서는 배당 성향이 낮았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고 순이익에서 캐펙스 투자, 즉 여러 가지 투자를 제외한 이 투자 여력에서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했을 때 저희는 SK텔레콤이라든지 롯데정유회학 등 배당주에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K텔레콤이랑 롯데 뭐라 그러셨죠? 예,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유화학이요? 정밀화학입니다. 아, 정밀화학. 네. 롯데 정밀화학이 있죠. 그러니까 롯데 케미칼이 있고 롯데 정밀화학이 이게 삼성에서 지난번에 받은 건가요, 롯데가? 네, SKT, 롯데 정밀화학. 배당주가 많죠? 많은 가운데 이제 안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찝어서 좀 몇 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남은 11월 핵심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짤막하게 좀 봐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어떻게 완화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기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무역대표부에서 발표했었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중국이 한국이라든지 EU 같은 기술이 좀 뛰어난 국가들의 기술을 좀 무단 도용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올 만큼 이 과거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통상 마찰이 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이런 관련돼서 좀 기대감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줄었던 만큼 긍정적 뉴스가 나온다면은 증시는 좀 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12월에 있은 FOMC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도 또 예고가 돼 있고요. 예정이 돼 있고요. 예, 오늘 시장을 이겨라 신한금융투자 노동길 책임연구원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저희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